잘 살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지연은 매일 아침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시어머니는 연락조차 없었죠. 만삭의 배를 안고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왔고 집 앞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지연아, 나다. 미안하다. 10년을 함께했지만 임신 5개월에 이혼 서류를 던진 남편. 그리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왜 나타난 걸까요? 10년의 정을 나눴지만 배신했던 사람들. 과연 지연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단지 사이로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골목 어귀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기난로와 붕어빵 냄새가 뒤섞여 퍼져나갔죠. 어디선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명곡이 겨울 아침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풍경 속에서 지연의 하루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연은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8살, 이제 곧 혼자 아이를 낳게 될 여자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엔 인적이 드물었죠. 지연은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무거워 걸음마다 조심스러웠고 허리를 짚으며 한 걸음씩 옮겼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건너편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김장김치를 꺼내고 계셨고 옆집 아주머니는 빨래를 널고 있었죠. 지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묵묵히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을 아침밥이었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면 대충 넘길 수가 없었어요. 쌀뜨물을 버리고 물을 적당히 붓고 밥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냄비에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그리고 집에 남은 파 조금. 소박한 재료였지만 지연은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잘 살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부엌 한 구석에서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지연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단조로웠어요. 동네 마트 안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아이 키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옷을 빨고 방을 정리하고 혼자서 육아책을 읽으며 밤을 보냈죠. 밥이 다 되자 지연은 소박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따뜻한 밥.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했지만 지연은 매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배가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였죠. 얘야, 엄마가 잘할게. 걱정하지 마.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동네는 조금씩 활기를 띠어갔죠. 이혼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남편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10년이었지만 마지막 2년은 사실상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준호는 장기 출장이 잦았고 집에 돌아와도
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감정은 점점 식어갔고 서로에게 말을 아꼈죠. 지연은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고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 준호의 식사를 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말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내밀었어요. 서명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사과도 없었죠. 지연은 그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지연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죠. 준호는 그날 이후 짐을 싸서 나갔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더 아프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친정 어머니처럼 따르며 정을 나눴던 그 사람이 지연이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였죠.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게 가장 슬펐어요. 이혼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죠. 영숙은 지연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지연의 친정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에 멀리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지연에게 유일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명절 때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김장철이면 영숙네 집에 가서 김치를 담그곤 했어요. 영숙도 지연을 예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라며 늘 자랑스러워했죠. 그런 영숙이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게 지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전화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고 차라리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게 덜 아플 것 같았죠. 아침을 마친 뒤 지연은 천천히 외출 준비를 했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감고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죠. 밖은 추웠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죠. 반찬 가게로 향하는 길, 골목 어귀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혼자 애 키운다며? 쯧쯧, 요즘 세상에 참. 남편은 어디 갔대? 지연은 그 소리를 외면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이젠 익숙해졌죠. 사람들의 시선도 수군거림도 이제는 그냥 지나갈 뿐이었어요. 지연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뱃속 아이를 무사히 낳고 잘 키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지연 씨, 오늘도 고생이 많아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어요. 지연은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루 종일 반찬을 담고 손님을 응대하고 설거지를 했죠. 몸은 무겁고 허리는 아팠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돈이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손님들이 오가며 이것저것 물어봤고 지연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님이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지연 씨, 이거 먹고 힘 좀 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연은 따뜻한 밥과 찌개를 먹으며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말은 없었지만 늘 지연을 챙겨줬어요. 그 마음이 고마웠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지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숨이 가빠졌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먼저 반겼어요. 난방비를 아끼느라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놨던 거죠.
지연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이렇게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혹시 아이에게 미안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잠시 쉬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죠. 그때였어요. 배가 또다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손을 올리고 가만히 그 움직임을 느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지연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꼭. 지연은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몇 개와 김치가 남아 있었죠. 지연은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자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밥을 넣고 달걀을 풀어 넣으니 금세 한 끼가 완성됐죠. 지연은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고 날씨는 내일도 춥다고 했어요. 지연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갔고 빌라 창문마다 하나둘 불이 켜졌죠. 지연의 작은 방에도 노란 불빛이 따스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지연은 이불을 꺼내 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혼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됐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죠. 그래도 지연은 매일 아침 반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일을 쉬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니까요. 어느 날 오후 반찬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어요. 주말을 앞두고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연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물을 썰고 김치를 포장하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작업대를 붙잡으며 몸을 굽혔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사장님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잠깐 배가 당겨서. 안 돼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하면 안 되죠. 지연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사장님은 단호했어요. 결국 지연은 일찍 퇴근하게 됐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지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장님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연을 배웅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지연의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골목길을 걷는데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빌라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다시 한번 배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조금 전보다 더 강했어요. 지연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숨이 가빠졌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설마 진통이야?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배를 감싸며 계단을 올랐어요.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는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아이가 나오려는 걸까요? 지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2층 복도에 거의 다 올라왔을 때였어요. 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죠.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목도리에 눈이 잔뜩 쌓인 채로 조심스럽게 문 앞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이었으니까요. 지연아 나야.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발 사이로 드러난 얼굴, 바로 전 시어머니 영숙이었어요. 영숙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가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지연은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는 것 같았죠.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영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원망스러웠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지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도 힘들었어.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지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어머니가 힘드셨어요? 전 10년 동안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따랐는데 어머니는 저 혼자 임신한 채로 버려진 것도 모르는 척 하셨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죠. 알아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나도.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복도에 서서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사실 너 삼둥이라고 들었어. 지연은 깜짝 놀라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삼둥이라는 사실은 최근 병원에서 확인한 거였어요. 지연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쌍둥이도 아니고 삼둥이라니. 어떻게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준호한테 들었어. 그 녀석이 내 병원 기록을 몰래 확인했나 봐. 지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하고 연락도 끊은 준호가 왜 자기 병원 기록까지 확인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영숙은 복잡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삼둥이를 혼자 키우는 건 너무 힘들 거야. 나도 그게 걱정돼서 마음이 복잡해서 왔어. 지연은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영숙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동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키울 겁니다.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지연아. 영숙이 한 걸음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배가 강하게 뭉치면서 숨이 턱 막히는 통증이 밀려왔죠. 지연은 난간을 붙잡으며 몸을 굽혔습니다. 으가. 지연아. 괜찮아? 영숙이 황급히 지연을 붙잡았어요. 지연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죠. 영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진통 온 거야? 병원 가야 돼.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괜찮다고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며 버티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것 같았죠.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영숙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지연아,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강한 진통이 오자 지연은 결국 영숙의 팔을 붙잡았죠.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영숙은 지연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있어. 우리 같이 병원 가자.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영숙은 단단히 서 있었죠. 갑작스러운 폭설이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순식간에 골목을 하얗게 물들였고 바람은 매섭게 몰아쳤어요. 영숙은 지연을 부축하며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몇 걸음 옮기다가도 멈춰서서 배를 움켜쥐었죠. 어머니. 괜찮아, 지연아. 천천히 가자. 조금만 참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투는 단호했어요. 계단을 다 내려와 골목길에 들어서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길바닥은 이미 빙판처럼 얼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죠. 택시 좀 잡아야 하는데. 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거리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설 때문에 차들이 다니지 못하는 거였죠.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러보려 했지만 앱에서는 배차 불가 메시지만 떴어요. 안 돼, 택시가 안 잡혀.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영숙은 급하게 주변을 살폈지만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죠. 골목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지연아, 버텨.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지연이 다시 멈춰 섰어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지연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영숙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강했죠. 하지만 그 순간 또 한 번 강한 진통이 밀려왔어요. 지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허리를 꺾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지연의 비명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어요. 영숙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일으켜 세우고 등을 돌린 뒤 말했죠. 엎혀. 지금 당장. 어머니 안 돼요. 제가 너무 무거워요. 닥치고 엎혀. 네가 쓰러지면 아이들은 어떡하냐. 영숙의 목소리엔 절박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어깨를 붙잡았고 영숙은 지연을 등에 업었죠. 만삭의 몸은 무거웠습니다. 영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영숙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빙판 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연이 괜찮을 거야. 지연은 영숙의 등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10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음식을 해주던 모습, 아플 때 간호해주던 모습, 명절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지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하지. 너를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해.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보라 속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병원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모퉁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의 실루엣.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다름 아닌 전 남편 준호였어요. 준호는 며칠 전부터 지연의 집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가 보려 했지만 번번이 발걸음을 돌렸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지연의 모습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 영숙이 지연의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지연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영숙이 지연을 업고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준호는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준호는 자책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숨죽인 채 모습을 감췄습니다. 한편 영숙과 지연은 간신히 큰 길에 도착했어요. 영숙은 숨을 헐떡이며 지연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온몸에 땀이 흘렀죠.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어요. 지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조금만 더 버텨. 저기 약국 보이지? 거기서 119 부르자. 영숙은 지연을 부축하며 약국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행히 약국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 약사 선생님이 계셨죠. 영숙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 지금 진통 와서요. 119 좀 불러주세요. 약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 지연을 봤어요. 지연은 의자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엔 고통이 역력했죠. 약사 선생님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임산부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119는 폭설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출동하겠다고 약속했죠. 영숙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구급차 온대. 조금만 참아. 어머니 아이들 괜찮을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영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1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약사 선생님도 함께 지연을 부축했죠. 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임신 몇 주셨어요? 39주요. 삼둥이에요. 삼둥이요? 빨리 병원 가야겠습니다. 어서 타세요. 지연은 들것에 실렸고 영숙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눈길을 달렸습니다. 영숙은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지연은 영숙의 손을 꽉 쥐었죠. 구급차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무사하길,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길.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두 사람은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준호는 구급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는 눈 속에 홀로 서서 주먹을 쥐고 또 쥐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지연은 휠체어에 실려 산부인과로 옮겨졌고 영숙은 그 뒤를 따라 뛰었죠.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 지연을 진찰했고 곧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죠. 양수 터졌습니다. 삼둥이 출산이니 수술실 준비하세요. 순간 병원은 거의 응급 상황처럼 변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수술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어요. 통증은 계속됐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죠. 어머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응, 지연아. 내가 여기 있어. 무서워요. 아이들 괜찮을까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숙은 지연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손주들 다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지연이도 잘할 수 있어. 의료진이 지연을 분만실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문 앞까지 따라갔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순 없었죠. 분만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영숙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지연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10년 전 준호가 지연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였죠. 수줍게 웃으며 인사하던 지연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영숙은 그때부터 지연을 예뻐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한 며느리였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지연은 영숙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이며 시간을 보냈죠. 지연은 영숙의 손맛을 배우려 애썼고 영숙은 기꺼이 가르쳐 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우리 며느리 손맛 좋네. 금방 배우는구나.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영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연을 찾아가지 못했을까요? 영숙은 자신이 너무 비겁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영숙도 두려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소문이 무서웠죠. 아들이 이혼했다는 것도, 며느리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모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지연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죠. 하지만 준호에게 삼둥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숙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 혼자서 삼둥이를 키운다는 게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영숙은 용기를 냈고 오늘 지연의 집 앞까지 찾아온 거였죠. 어머니, 왜 이제 오신 거예요? 분만실로 들어가기 직전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던 말이 영숙의 귀에 맴돌았어요. 영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네가 이혼한 것도 그 아이가 셋이라는 것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봐 두려웠어. 내가 바보였지. 미안하다, 지연아. 영숙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지연을 지켜주지 못한 것,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죠. 복도에서 영숙은 손을 떨며 기다렸습니다. 옛날 지연이 가족을 위해 만들어주던 미역국이 떠올랐어요. 생일날마다, 명절날마다 지연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줬죠. 이 애가 우리 집 며느리였는데. 영숙은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영숙이 고개를 들자 한 남성이 황급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는 사람, 바로 아들 준호였어요. 준호의 옷은 눈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죠. 마치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준호는 멈춰서서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은 차갑게 쳐다봤죠. 너 왜 왔어? 지연이는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 엄마 저도 걱정돼서요. 걱정? 지금 와서 걱정이라고? 이혼할 땐 언제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무슨 후회야?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만삭의 몸으로 혼자 일하고, 혼자 준비하고,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숙은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사실 영숙도 자신을 탓하고 있었지만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엄마 저도 들어가도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은 무슨, 네가 버린 사람이야.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들어가려고 해? 두 사람의 언쟁이 계속됐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그때 분만실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보호자분? 영숙이 재빨리 다가갔어요. 네, 저예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둘째 아이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긴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도 그 말을 듣고 굳어졌죠. 그럼 위험한 건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건넸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의사 선생님이 다시 분만실로 들어가자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준호가 엄마를 부축하려 했지만 영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엄마,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라고. 영숙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벽에 기댔죠. 두 사람은 복도에서 각자의 자리에 서서 분만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분만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연은 희미하게 엄마와 준호의 언쟁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호흡은 가빠졌죠. 환자분, 진정하세요. 깊게 숨 쉬세요. 간호사가 지연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연의 몸은 떨렸어요. 호흡기가 들어오고 주변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지연은 간절히 기도하며 의식을 놓아갔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영숙의 따뜻한 손길이었죠. 그리고 지연의 의식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복도에서 영숙과 준호는 숨죽인 채 기다렸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두 사람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만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분만실 안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지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모니터에 찍힌 아기들의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경고음이 계속 울렸죠. 첫째 아기 심박수 안정적입니다. 둘째 아기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제왕절개 준비 서두르세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지연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희미하게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눈꺼풀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죠. 아이들 괜찮은 거지? 지연은 간신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소리도 멀어져 갔죠. 복도에서는 영숙이 초조하게 분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영숙은 평생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죠.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연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준호는 자책했어요. 이혼을 결정할 때 준호는 회사가 어려워졌고 빚이 생겼습니다. 지연과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고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준호는 그냥 도망친 겁니다. 책임에서, 현실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엄마가 지연이 끌어내서 난리 만든 거잖아. 준호는 조금 전 감정이 폭발해 엄마에게 소리쳤던 말이 후회됐어요. 사실 엄마 잘못이 아니었죠.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영숙도 준호의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아들을 탓할 수만은 없었어요. 자신도 지연을 외면했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 지연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네가 책임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 영숙도 아까 준호에게 소리쳤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지연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분만실 안에서 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둘째 아기 심박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왕절개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의료진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도 그 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달려왔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몰라, 둘째 아이가 위험한가 봐.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어요. 의사는 신속하게 지연의 배를 절개했고 첫째 아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첫째나마 건강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작지만 힘찬 울음이었죠. 간호사가 재빨리 아기를 받아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째였어요. 의사는 신중하게 둘째 아기를 꺼냈지만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약했죠. 둘째 여아, 호흡곤란. 신생아 집중치료실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둘째 아기를 처치하기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박수를 확인했죠. 아기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영숙은 복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첫째의 울음소리였죠. 영숙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지만 곧 다시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둘째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첫째는 괜찮은가 봐. 영숙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분만실 안에서 의사는 셋째 아기를 꺼냈습니다. 셋째도 여아였고 다행히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셋째 여아, 건강합니다. 두 번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둘째가 걱정됐습니다. 의료진들은 둘째 아기를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준비했어요. 작은 인큐베이터에 아기를 넣고 산소호흡기를 연결했죠. 아기는 눈도 뜨지 못한 채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수술은 계속 진행됐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이 다시 긴박하게 움직였어요. 지연의 상태가 불안정해진 겁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았고 몸은 수술의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죠. 복도에서는 영숙과 준호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분만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엄마 지연이는 괜찮을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30분, 1시간. 두 사람은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만실 문만 바라보며 기도했죠. 드디어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다행히 표정은 밝았어요. 영숙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지연이는요? 아기들은요?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말했어요. 산모와 아기들 모두 고비를 넘겼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건강하고요. 둘째는 지금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습니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잘 회복될 거예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준호도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인사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모분이 정말 강하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셨어요. 곧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영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엄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을 쳐다보진 않았어요. 여전히 준호가 용서되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후 간호사들이 지연을 회복실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누운 지연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숨은 안정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지연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영숙은 속삭였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그 작은 움직임에서 희망을 느꼈죠. 준호는 멀찍이 서서 지연을 바라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신생아실에서는 새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첫째와 셋째는 건강하게 잠들어 있었고 둘째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죠.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다. 영숙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새 아기는 작고 연약했지만 생명의 힘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지연이랑 아이들 지킬 거야. 어렴풋이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병실, 창밖으로는 아침 햇빛이 환하게 번지고 있었죠. 몸은 무거웠고 배에서는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연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눈보라, 병원, 그리고 분만실. 희미하게 기억이 났죠. 지연은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배는 평평해져 있었어요. 아이들. 지연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통증이 밀려왔고 지연은 신음을 흘렸죠. 으윽.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지연이 깨어난 걸 보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지연아, 깨어났구나. 어머니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괜찮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영숙은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셋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 걱정하지 마.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응, 첫째랑 셋째는 아주 건강해. 둘째는 조금 약하긴 한데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잘 회복 중이래.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영숙은 지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너 업고 왔지. 택시도 안 잡히고 눈은 펑펑 오고 정말 죽을 뻔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연은 그제야 그날 밤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숙이 자신을 업고 눈길을 걸었던 것, 구급차를 불렀던 것.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영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미안한 건 나야. 네가 힘들 때 곁에 없었잖아. 정말 미안해, 지연아.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연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영숙은 지연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말이야.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네가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였어. 며느리가 이혼했다는 게 그게 창피하게 느껴진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도 알아. 내가 비겁했다는 거. 네가 힘들 때 손 잡아줬어야 하는데 외면했어. 정말 미안하다. 지연은 영숙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해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이해받을 자격 없어. 나는 너한테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어.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연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미워했어요. 10년 동안 정을 나눴는데 연락 한 번 없으시니까 정말 서운했거든요. 지연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꺼냈어요. 근데요, 어머니가 오늘 저 업고 병원까지 와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연아. 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두 사람은 병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 미안함, 그리움,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한참 후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 난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정말이야. 네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난 네가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영숙의 목소리엔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널 도와도 되겠니? 아이들도 내가 함께 키워도 되겠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마음속 오래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영숙은 지연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화해의 눈물이었죠.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지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산모님, 회복이 빠르시네요. 곧 아기들 보러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지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만 더 쉬시면 휠체어 타고 신생아실 가실 수 있어요. 지연은 기쁨의 눈물을 또 흘렸어요. 영숙도 함께 웃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지고 왔어요. 지연은 영숙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배에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복도를 지나 신생아실에 도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지연의 아기들이 있는 곳을 가리켜줬죠. 저기 새 아기가 산모님 아기들이에요. 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바라봤어요. 새 아기는 나란히 누워 있었고 첫째와 셋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둘째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지만 숨을 잘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영숙도 옆에서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랑 셋째가 딸이래. 정말요? 아들 하나, 딸 둘. 지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아기들을 바라봤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저 엄마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숙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미 훌륭한 엄마야. 그리고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함께 키우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에게 기댔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 아기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연과 영숙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밤새 병원 복도를 떠나지 못했어요. 지연과 아기들이 걱정됐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죠.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유리창 너머 새 아기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아이들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준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떠났죠. 지연과 영숙은 여전히 아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약속할게. 영숙도 함께 속삭였어요. 할머니도 도와줄게.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긴 밤은 지나갔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영숙, 그리고 새 아기.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아기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둘째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왔죠. 영숙은 매일 병원에 와서 지연을 돌봤습니다. 지연아, 미역국 먹어. 내가 집에서 끓여왔어. 영숙은 보온병에 담아온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줬어요. 지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국을 마셨죠.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몸속으로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몸 회복해야지. 영숙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이혼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그날 오후 지연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영숙은 복도에서 잠시 쉬고 있었고 병실엔 아무도 없었죠. 문틈 사이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바로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병원 주변을 맴돌며 용기를 내려 애썼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병실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창가에는 아기 옷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죠. 준호는 그 옷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함께 준비했어야 할 것들이었는데 지연은 혼자 다 준비한 거였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문 뒤에 숨었습니다. 지연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병실로 돌아오고 있었죠. 천천히 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문 뒤에서 천천히 나왔어요. 지연아.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준호가 서 있었죠.
준호 씨?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준호는 우두커니 서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죠. 왜 여기 왔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 태어났다는 거 알아. 셋 다 건강하다며. 나도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어. 지연은 침대에 앉은 채 준호를 바라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왜 갑자기?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혼을 먼저 얘기했던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당시에 빚이 생겼고 사업이 잘 안 풀렸어. 너랑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어서 겁이 났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지연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어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올랐죠. 그래서요? 그게 이유예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후회하고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준호는 무릎을 꿇으며 지연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늦었어요. 지연아, 전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요. 임신 알았을 때부터 출산 준비까지 다 혼자 했어요. 준호 씨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영숙이 들어오다가 준호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뭐?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변명이다. 지연이는 혼자서도 아이들을 지킬 각오로 여기까지 왔다. 네가 끼어들 자리가 있는지부터 생각해라. 영숙의 말은 냉정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무슨 반성이야. 네가 지연이 힘들 때 어디 있었어? 만삭의 몸으로 혼자 일할 때 너 어디 있었냐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근데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들 얼굴 보고 싶고 지연이랑 다시 살고 싶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준호와 영숙이 모두 지연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언젠가는 준호 씨를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하지만 지연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꺾었습니다. 하지만요, 내 마음이 돌아갈 곳은 이제 없어요. 지연아, 전 준호 씨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팠어요. 임신 5개월에 이혼 서류 받았을 때 전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근데 전 버텼어요. 아이들 때문에 버텼죠. 그리고 혼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와서 준호 씨가 돌아온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준호는 얼굴을 감싸 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준호 씨 아빠로서 아이들 만나고 싶으시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근데 부부로 돌아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지연의 말은 확고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아. 근데 아이들만은 가끔 볼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 앞에서 준호는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생했어. 준호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준호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죠. 병실엔 지연과 영숙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지연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엔 아직 준호 씨가 남아있긴 해요. 10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럼. 근데요, 어머니. 전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고요. 지연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영숙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지연아. 나도 내 곁에 있을게.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었죠. 지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습니다. 난 나와 아이들을 위해 살 거예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고 지연과 영숙은 그 빛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죠. 2주가 지나 지연은 퇴원했습니다. 아기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영숙은 지연이 돌아오기 전에 미리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해뒀죠. 아기 침대 3개, 기저귀, 분유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좁았던 원룸은 아기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져 있었죠. 아이고, 이 정도야 뭐. 우리 손주들 편하게 지내야지. 영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영숙은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2사람의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이었어요. 아기들은 번갈아 가며 울었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일이 끝없이 반복됐죠. 지연은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기들을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지연아, 너 좀 쉬어. 내가 볼게. 영숙은 새벽에도 일어나 아기들을 돌봤습니다. 지연이 눕혀고 하면 영숙이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켰죠. 어머니도 쉬셔야죠. 괜찮아. 나는 나이 먹어서 잠이 안 와. 네가 더 쉬어야 해. 2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아기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1달쯤 지났을 때 둘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약했던 둘째가 이제는 첫째, 셋째만큼 잘 먹고 잘 자랐죠. 어머니, 보세요. 둘째가 웃어요. 지연이 신나서 말했어요. 영숙도 달려와 둘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얼굴이 천사 같네. 정말 예쁘다. 그죠? 셋 다 너무 예뻐요. 지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아기들을 바라봤어요. 힘들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어요. 겨울의 찬 바람은 사라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처음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영숙도 함께였죠. 날씨 좋다. 아가들 바람 쐬는 것도 좋을 거야. 영숙은 유모차를 밀며 말했어요. 지연은 옆에서 아기들을 살펴봤죠. 새 아기는 유모차에 나란히 누워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네 공원에 도착했어요. 벚꽃나무에는 이미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고 겨우내 얼었던 땅도 녹고 있었죠. 지연과 영숙은 벤치에 앉아 유모차를 가운데 두고 아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영숙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네가 없었으면 외로웠을 거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지연아, 아기들 이름은 지었어? 영숙이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해뒀어요. 첫째는 민준이, 둘째는 서연이, 셋째는 지우. 민준, 서연, 지우 다 좋은 이름이네. 영숙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준이는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서연이는 서쪽 하늘처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지우는 지혜롭고 우아하다는 뜻이고요. 그래, 우리 손주들 이름 참 예쁘다. 영숙은 아기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름을 불러줬어요. 민준아, 서연아, 지우야. 할머니가 왔어. 아기들은 아직 알아듣지 못했지만 영숙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한참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며칠 전에 준호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영숙은 놀라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왔는데? 아이들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냐고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고. 지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죠.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지연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요, 언젠가는 아이들도 아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준호 씨를 만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네가 준비됐을 때 하면 돼.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다시 아기들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벚꽃 향기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4월이 되자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지연은 다시 한번 아기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왔습니다. 영숙도 함께였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고 아기들은 유모차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들, 얼굴이 어쩜 이렇게 천사 같아? 영숙은 아기들에게 베네 저고리를 고쳐 입히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래요. 아이고, 당연한 걸 가지고. 영숙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지연은 벤치에 앉아 삼둥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무섭지 않아. 너희들과 그리고 어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지연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날, 영숙은 지연 옆에 앉아 함께 아기들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우리 앞으로 잘 살자. 네, 어머니. 함께 잘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아기들도 마치 그 분위기를 아는 듯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겨울은 지나갔고 봄이 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거예요. 민준아, 서연아, 지우야.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지연은 아기들에게 속삭였어요. 영숙도 함께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도와줄게.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과 아기들 위로 떨어졌어요. 하얀 꽃잎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죠. 지연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제 지연은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요. 지연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삼둥이와 함께, 영숙과 함께, 봄처럼 따뜻하고 벚꽃처럼 아름답게.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서 네 사람의 새로운 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차고 아름답게.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